봅시다. 우리 102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1번 단원이 뭐였냐면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라는 단원이었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봤습니다. 옆에다가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떤 대상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걸 뭐라고 불러? 대상의 뜻을 풀어 설명한다. 개념을 풀이한다. 자,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얘를 정의라고 불렀어. 정의. 자, 얘는 뭐다? 뜻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 두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한다. 구체적인 예, 친근한 예를 든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나 혼자예요. 지금 나 혼자입니까? 대답 좀 해봐. 뭐야? 예를 들어 보여준다. 예를 든다. 예에다가 보일 시자를 쓸 거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걸 예시라고 불렀어. 자, 세 번째. 자, 어떤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해 볼 거예요. 우리 공통점은 뭐예요? 비교. 차이점은 뭡니까? 대조라고 불렀지. 자,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었고, 또 네 번째,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분류 구분이라는 애가 있었어. 분류 구분. 자, 분류와 구분 엄격하게 나누는 출판사도 있다고 했죠. 자, 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주거나 이게 분류. 자, 나눠주면 구분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눠줄 거예요. 자, 얘가 분류 구분. 자, 분류 구분이랑 따로 분리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지? 다섯 번째, 분석이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지. 분석은 뭐라고 그랬지? 분석은 얘도 나누긴 나누는 건데 아까 구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대상을 종류로 나눴다면 얘는 이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나 구조로 쪼개주는 거. 쪼개주는 게 분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분석은 뭐다? 구성 요소나 구성 요소 또는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분석. 자, 그리고 자,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거 뭐라고 했지? 인과라고 했죠? 원인과 결과. 자, 꼭 원인이 앞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인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독도 주변의 해저에 대륙붕이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산란에도 유리하고 먹이가 풍부해. 그래서 결과 황금어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 주로 쓰인 설명 방법은 인과라고 했고, 두 번째, 우리 종과 서양종의 특성,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줬었지. 자, 그래서 비교대조, 두드러진 건 대조였죠. 비교대조를 사용해서 우리 종과 서양종의 특성을 설명하는 글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글을 볼 거예요. 자, 우리 제목이 좋은 소음도 있다? 백색 소음 효과라고 했으니까 백색 소음은 좋은 소음인가 보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백색 소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부터 보면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자, 소음은 이런 거야. 자, 소음이란 무엇이다? 자, 소음의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사용돼요? 소음의 뜻?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는 정의야. 자,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자, 소음의 기준은 어떻다?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었으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애타게 보채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예로 들어서 예시. 자, 이 예시는 무엇에 대한 예계?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자, 소음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타게 보채고 있는 아기 울음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나 아기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 뭔가 애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울음으로 엄마에게 알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엄마나 아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죠. 똑같은 아기 울음소리지만 누군가에겐 소음이고 누군가에겐 소음이 아니야. 왜? 기준이 주관적이니까.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이런 소음 중에도 좋은 소음이 있다.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자, 우리 설명문의 처음 부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설명 대상을 소개하면서 관심, 흥미, 호기심 이것을 불러일으키죠. 뭐를 통해? 질문을 던져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궁금해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은 뭐 나왔어요? 소음의 뜻, 바로 정의가 사용됐고, 자, 아기의 울음소리를 뭐로 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시.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처음 부분은 뭐였습니까? 소음이란 무엇이고 소음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줬고요. 자, 그러면 나달락으로 가보자. 자, 소음은 특정 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과 비교적 높은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눠줬어. 지금 여기 역시 표시해줘야 되겠죠? 자, 뭐 했어요? 소음이라는 대상을 기준, 특정 높이를 가지냐, 아니면 넓은 음폭으로 막 움직이냐. 자, 기준에 따라 음폭을 기준으로 나눠줬지. 뭐 했어요? 어떤 설명 방법? 어떤 설명 방법? 답답하네요. 자, 분류 구분이죠, 분류 구분. 분류 구분. 왜? 기준에 따라, 아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눠줬습니다. 분석과 차이점. 분석은 이 소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쪼개야 되는 거고요. 분류나 구분은 컬러 소음도 소음이고 백색 소음도 소음이라는 거. 종류를 나눠줬다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가 사용돼요? 분류 구분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분류라고 쓸게요. 분류. 종류로 나눠줬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면 분류. 자, 백색 소음이란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뉘듯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합하면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이 된다. 백색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자,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백색 소음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에는, 자, 백색 소음의 예를 들어볼까?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친 소리 등. 또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에 나오는 소음 중에서도 백색 소음이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 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시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2가지 설명 방법입니다. 소음을 종류별로 설명했어요. 분류. 자, 비 오는 소리 하면서, 자, 소음들.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의 예를 들어 설명했죠. 예시. 자, 그래서 소음의 종류, 분류, 백색 소음의 예시. 자, 2가지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 자, 그럼 다 달라. 그럼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야. 일반적인 소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백색 소음은 자, 여기 내용과 관련된 거.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자, 우리 실험을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객관적인 설명. 자, 바로 이 실험 결과를 예로 들면 뭐가 올라가니?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객관성과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객관성, 글씨 이상요. 객관성과 신뢰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색 소음을 평소 주변 소음보다 약 10데시벨 높게 들려주고 일주일을 지내는 실험. 자, 지금부터 나오는 실험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아까 다양한 실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양한 실험들, 우리 실험들은 전부 다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실험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험 1. 자, 사무실에 백색 소음을 약간 높여주고 일주일을 지내보는 실험. 자, 근무할 때 직원들의 잡담이나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달 후 백색 소음을 껐더니 서로 심심해하면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즉, 백색 소음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 자, 바로 이 실험 결과. 이 실험은 무엇을 나타내준다? 바로 백색 소음이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두 번째 실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실험. 남녀 중학생에게 자연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단어를 5분간 암기하게 하는 실험. 역시 두 번째 실험이 나오고 있죠. 실험 두 번째. 역시 예시예요. 평소보다 어떻다? 학업 성취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사무실 백색 소음이 집중도를 높였다. 또 고등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다라는 실험들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달락 가면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의 뇌파 반응 검사는 이들 실험 결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뇌파 반응 검사를 해볼 거예요. 자, 역시 예시가 사용되고 있죠. 세 번째 실험입니다. 세 번째 실험. 한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피실험자에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많이 증가했다. 이는 자, 그래서 어떻다? 백색 소음은 뇌파의 활동성을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많이 높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이었어요. 역시 여기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다양한 실험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예시. 자, 계속 실험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생후 3, 4개월 된 아기가 울 때 태아 때부터 들었음직한 심장 박동 소리, 숨 쉬는 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등을 녹음해서 들려주었더니 뜻밖의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의 품을 찾아 더 애타게 울었다. 이때 텔레비전에 빈 채널에서 나오는 씩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울던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안정감을 찾는다. 자, 지금 뭐를 했습니까? 자, 또 다른 실험이 나오고 있죠? 텔레비전에 빈 채널에서 나오는 씩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 자, 어떤 부모는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울던 아기가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부드러운 비닐봉지를 만지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아기가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진공청소기 소리 혹은 부드러운 비닐봉지를 만지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백색 소음으로 아기를 진정시키는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또 다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험 네 번째. 역시 예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신생아를 달래는 이런 소리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백색 소음이다. 그래서 우리 백색 소음은 신생아를 달랜다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 초록색으로 하는 것은 지금 백색 소음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중간이 끝났으면 이제 뭐예요? 요약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혹은 자신의 의견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죠? 자, 이렇듯 백색 소음은 생활 주변의 자연 소리와 비슷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요약했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연구와 활용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백색 소음이란 무엇이고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백색 소음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백색 소음의 긍정적 영향. 자,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어떤 설명 방법 쓰였는지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이 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하냐? 우리 설명하는 글 읽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설명 방법 파악하고 그리고 설명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구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뭐 했어? 소음의 뜻, 정의를 사용해서 소음의 뜻을 밝혀주고 소음의 기준은 어떻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성에 대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예시죠?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니? 자, 소음의 종류를 나눠줬어. 우리 종류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 분류라고 했고요. 백색 소음의 예를 들어줬죠? 예시가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이 예로 나왔었는데요. 자, 백색 소음이 바로 업무 효율성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실험.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실험, 또 아기 울음도 멈추고 안정감을 준다는 사례들이 예로 나왔었고요. 자, 끝은 백색 소음의 영향과 이거 요약했고 그리고 앞으로 연구에 대한 기대를 밝혀서 주제는 뭐다?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소음의 뜻, 정의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소음 기준의 주관성 여기 예시 나왔고 종류 분류 예시 자 그리고 여기 쭉 예시 자 이렇게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적절성을 판단해보자. 과연 설명 대상의 특성에 잘 맞았는지 한번 볼까? 자 가나에 쓰인 설명 방법 알기. 가에서는 정의를 사용해서 정의 자 소음의 뜻이죠. 소음이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고요. 또 가에서 예시를 써서 아기 울음소리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나에서는 뭘 썼어요? 컬러와 백색 소음으로 나눠줬어요. 분류라고 했죠. 분류. 자,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눠줬고요. 나에서 자 백색 소음의 예를 들어주면 뭡니까? 예시. 자, 설명 방법을 알았다면 적절성을 판단해 볼까요? 자, 가에서는 설명 방법이 적절하게 쓰였다. 왜냐하면 가를 읽으면서 소음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아기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예를 보고 더 잘 이해가 되어요. 우리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잘 이해가 됐다면 제대로 설명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있죠. 자, 나에서는 설명 방법이 뭐가 사용돼요? 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적절. 왜냐하면 나를 읽으면서 소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고 백색 소음이 어떤 소리인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중간 이에서 라마 바에서는 전부 다 예시가 쓰이죠. 그래서 다에서 백색 소음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험을 예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단 문제를 여기까지 104쪽까지 아니야 105쪽 네모칸 채우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 대비편 32쪽. 자, 우리 보시면 앞부분 처음 부분에서는 김강균의 시를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우리 종소리는 청각인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이라고 뭐라고 시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공감각이 사용되고 있죠. 청각의 시각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각을 시각화. 자, 김광균의 시 웨인톤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앞부분의 시를 보여준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랬니? 바로 설명 대상, 공감각에 대해서 소개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를 앞에다가 넣어줬다. 우리 처음 부분의 역할, 설명 대상 소개하고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까지도 보는군요.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라 안에서 공감각의 뜻을 풀어서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앞부분에 바로 청각적 심상인 종소리를 청각적 시각적 심상인 자 어디다가 분수에다가 비유했고요. 자, 또 시각적으로 푸르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감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설명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역할을 했다. 관심 관심 아이 답답하네. 이게 왜 대답 안 되나요? 관심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예로 들어서 자,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자, 똑같이 청각의 시각화가 나오고 있죠.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자, 눈으로 보게 한 요소를 설명해 볼 겁니다. 색채,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자,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거야. 먼저 색채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하고 다음은 기법, 끝으로 구도라고 자,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뭘 썼다? 바로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자,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요소. 자, 이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감각의 뜻, 이거 처음 부분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 자, 그래서 뭐를 사용했어요? 자, 바로 정의를 사용해서, 우리 처음 부분에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공감각의 뜻을 명백히 밝혀 구정해 줬고요. 자, 중간 1로 오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을 예로 들었죠. 풍덩. 자, 바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표현 방법, 색채, 기법, 구도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2로 가면 기모득의 아라는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역시 기모득의 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죠. 자,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도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을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아자를 거꾸로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고요. 또 아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익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자를 거꾸로 썼다라는 거.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자를 고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죠. 바로 뭐 때문에? 바로 형태로 보여줘서 상상력이 갇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한 글자를 골랐다는 거야.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아, 탄식할 때도 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것이에요. 반면 모음 아는 붓의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모음 아에 담은 것이죠. 자, 바로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 바로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 이응과 모음 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기모득의 아를 예로 들었어요. 자, 공감각을 설명하기에 기모득의 아를 예로 들었죠. 자, 기모득 아의 특징, 소리와 글자, 그리고 그림이 하나가 된 공감각적 작품. 아를 거꾸로 써서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보이게 해줬고요. 글자. 자, 한 글자이기 때문에 뭐로 보이기 쉬워? 형태로 보이기 쉬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가 자,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의 공감각적인 표현을 넣은 요소, 이응과 아를 나누어서 설명했죠? 분석의 설명 방법. 자, 그래서 뭐 했다? 그 눈으로 보이게 한 비결을 분명하게 혹은 명확하게 할까요? 명확하게 설명해줬다. 자, 이응은 아를 발음할 때의 성대의 울림을 반영했고요. 성대. 자, 모음 아는 붓의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어서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을 담았습니다. 강렬한.
자, 계속 중간이 이어집니다. 김호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자,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김호득이 한글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 한글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김호득의 아까지 설명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설명문의 끝부분 요약 정리하면서 당부의 말 들어가고 끝이 나죠.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 부분의 당부,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자, 사는 사람의 말, 자, 감각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인용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인용은 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자, 이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바로 뭐랑 가까이 해라? 예술작품과 가까워져라. 자,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누구에게? 예술가들에게 7배나 많이 나타난다는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올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까지 마무리가 다 됐고, 우리 앞에 본교재에서 우리 아까 어디죠? 소단원 문제 106쪽 하고 109쪽까지 하시고 다 되면 여기 뒤에 시험 대비편 우리 지금 본 내용 우리 한 페이지밖에 없죠. 여기는 어디냐면 41쪽 아니다. 뒷장까지 있네. 43까지 아니네. 이거 뭐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나 대단원이네. 소단원 문제 34, 35 여기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어요.